여보, 오늘 회사에서 또 야근이라니 정말 힘들겠어요. 소영이 남편 정훈의 어깨를 주무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은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괜찮다고 미소를 지었죠.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곧 끝날 거야.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 젊은 부부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정훈은 32살로 중소기업 IT 개발자였고 소영은 29살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려주었고 소영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자주 끓여주었죠. 저녁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훈아,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가야 하는 거 맞지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살짝 내키지 않는 기색이 묻어났어요.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셨거든.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이병철은 65살로 충주에서 작은 배추밭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계셨어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홀로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정훈은 효자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버지를 찾아뵈었죠. 하지만 소영에게는 시골 시아버지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농사나 지으시는 분이 뭘 그리 큰일이 있겠어요. 소영이 속마음을 드러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으로 주시는 돈도 겨우 10만 원이었고 20년 된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소영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반면 정훈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신 아버지가 고마웠거든요. 소영아, 아버지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야. 정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소영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소박한 식사, 낡은 가구들로 가득한 시골집, 그리고 TV도 10년 전 모델이었죠. 친구들과 비교하면 우리 남편 집안은 정말 가난해. 소영이 혼자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 미정이의 남편은 의사였고 또 다른 친구 혜진이의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거든요. 반면 정훈은 작은 회사 직원이고 시아버지는 시골 농부였습니다. 언제쯤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소영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그런데 이날 오후 정훈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점심을 잘못 먹었나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이상하다. 이런 통증은 처음인데. 정훈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정훈은 고집을 부렸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복부 오른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워졌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정훈 씨, 이건 정말 심각해 보여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세요.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훈 씨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정훈을 부축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구급차가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정우는 소영에게 연락하라고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소영은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리며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소영의 마음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정훈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심각한 건 아니겠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소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정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부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스트레스성 복통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심각한 병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과로 때문이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정훈 역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소영은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지만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최진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앉아 있는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첫마디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정훈과 소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췌장암 3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진료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훈은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고 소영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어려우며 항암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대답에 소영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방사선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정훈이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 한 코스당 수백만 원이 들고 전체 치료 과정에서는 몇 천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훈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소영아, 우리 힘을 내자. 아직 희망은 있어. 하지만 정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정훈은 자신의 병 때문에 아내에게 부담을 주게 된 것이 미안했고 소영은 갑작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자책했어요. 소영은 남편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이 캄캄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자신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부부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이때 소영의 어머니 한미란이 급히 달려왔어요. 딸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던 미라는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왔어. 많이 힘들었지. 미란이 딸을 꼭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정훈이 오빠가 아픈데. 소영이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라는 사위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의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젊은 딸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니. 미란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정훈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어요. 한편 시아버지 병철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훈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철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암이라니. 병철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치료비는 아버지가 다 해결하겠다. 병철의 말에 정우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어떻게 큰 치료비를 마련하실 수 있을까? 소영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얼마나 벌겠어요. 소영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니 앞이 더욱 막막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항암 치료는 일주일에 2번씩 받아야 했고 매번 치료 후에는 심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간병하느라 지쳐갔어요. 회사 일과 병간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고생을 보며 더욱 미안해했어요. 소영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소영은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려웠어요. 아직 20대인 자신이 이렇게 힘든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정훈이었을까? 소영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소영의 회사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운 부장이 부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박민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첫 인사부터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해외 거주 경험이 풍부한 38살의 엘리트였고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새로운 부장의 모습을 보며 남편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정훈이 소박하고 따뜻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민수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매력을 풍겼습니다. 김소영 대리조 업무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민수는 프랑스에서 5년, 미국에서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였어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명품 브랜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정우는 소박한 국산차를 타고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소영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통해 소영의 남편이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김 대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다른 동료들이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배려심 있는 말에 소영은 위로를 받았어요. 집에서는 계속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은숙은 병철의 오랜 친구였어요. 은숙은 정훈의 병 소식을 듣고 깊이 걱정했습니다. 병철이 형님, 정훈이가 그런 큰 병에 걸렸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은숙이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어요. 병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고생이 많아. 은숙은 그동안 정훈과 소영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소영의 변화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해 보이던데.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어둡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아 보여요. 은숙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했어요. 사랑보다는 동정이나 의무감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었죠. 정훈의 치료가 계속되면서 소영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생활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야위어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보,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요? 소영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고마워. 정훈이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소영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소영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김 대리님, 점심 드셨나요? 오늘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민수의 세심한 배려에 소영은 점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무거운 현실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업무 중에도 민수는 소영을 챙겨주었습니다. 힘든 프로젝트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소영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를 배정해 주었어요. 김 대리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니까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배려에 소영은 감동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미란도 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미란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소영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도 정훈이는 내 남편이잖니. 미란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소영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업무 외적인 대화도 늘어났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니까. 민수의 공감 어린 말에 소영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정훈의 병이 악화되면서 소영의 부담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아픈 남편을 돌봐야 했고, 낮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어요.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정훈이 약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소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밤새 남편을 간병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였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내가 이렇게 폐를 끼쳐서. 정훈이 미안해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 아프니까 당연한 거예요. 소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훈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어요. 몸무게도 10kg 이상 줄어들어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소영아, 내가 이렇게 추해졌는데도 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정훈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소영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소영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 대리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점심이라도 같이 하면서 기분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민수의 말에 소영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결국 소영은 민수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소영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정훈과는 항상 집 근처 분식점이나 간단한 식당에서 먹었는데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서비스해주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왔어요. 김 대리님은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민수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니까요. 소영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민수의 말이 소영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집에서는 계속 남편의 병간병으로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소영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김 대리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고급 브랜드의 스카프였습니다. 소영은 당황했어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동료로서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소영은 결국 선물을 받게 되었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며 스카프를 둘러보았어요. 오랜만에 예쁘게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했었는데 이런 선물을 받으니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정우는 아내의 변화를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그 스카프 새로 산 거야. 정훈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받은 거야. 소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누가 줬는데? 정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동료가. 소영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예전과 달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소영은 점점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픈 남편을 돌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민수와 함께 퇴근 후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김 대리님, 정말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소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분이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민수의 말에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더욱 다가갔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순간 소영은 오랜만에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계속 남편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소영의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들어주었어요. 남편의 병세, 경제적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영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까 이런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민수의 말에 소영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소영과 민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간의 위로였지만 어느새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김 대리님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해져야 할 사람인데. 소영은 민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훈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지금은 병간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반면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민수는 소영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고급 화장품, 향수,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모두 소영이 평소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자꾸 주시면 부담스러워요. 소영이 말했지만 내심 기뻤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위한 선물을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점점 민수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민수에게 털어놓았고 민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소영이 좋아할 만한 목걸이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아, 정말 예뻐. 정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정훈이 본 적 없는 잘생기고 세련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한눈에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고 정우는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영의 표정은 그동안 집에서 보여주던 무거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수가 소영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훈의 가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감출 수 없었어요. 여보, 어디 다녀왔어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 좀. 정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와의 달콤한 시간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져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우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직접 소영에게 물어볼지 아니면 모른 척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소영은 병세가 악화된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요즘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소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영아, 나한테 할 말 없니?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요? 소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지. 정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소영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하지만 정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봤어. 너와 그 남자. 정훈의 말에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훈아, 미안해.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정훈은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은 계속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 병간병 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죽으라고.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은숙은 우연히 소영과 민수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은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병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철 형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은숙이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병철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병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겠구나. 은숙은 병철의 반응이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화 안 나세요. 화야 당연히 나지. 하지만 놀랍지는 않아. 병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여자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병철은 이미 소영의 본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격렬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우는 분노와 절망으로 소영을 바라보았고 소영은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혼해줘요. 소영이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를 버리는 거야. 소영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정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혼자서 죽어야 하는 거야. 정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소영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나도 희생만 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훈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잖아. 아프고 건강할 때나 가난하고 부유할 때나 함께하겠다고. 정훈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짐을 쌌습니다.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정훈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소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돼. 소영이 집을 떠난 후 정우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화장품 냄새, 함께 보던 드라마,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정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며칠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 병철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어요. 은숙으로부터 상황을 들은 병철은 더 이상 시골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왔다. 병철이 초췌해진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정훈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버지가 돌봐줄게. 병철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온 정훈에게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철은 며칠 동안 아들을 돌보며 지켜보았어요. 정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과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겹쳐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있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이러면 안 돼. 병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정훈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도 아내도 미래도 모든 걸 다요. 그러던 어느 날 병철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정훈아, 아버지가 너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병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야. 병철의 첫마디에 정훈은 당황했습니다. 30년 전 IMF 때 사업을 접고 시골로 내려갔지만 그 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병철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남 땅을 헐값에 사두었고 비트코인도 초기부터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렸다고 했어요. 지금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 넘어. 병철의 고백에 정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난한 척 하셨어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가 돈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살았으면 했기 때문이야. 병철의 말에 정훈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단다. 병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소영이가 우리 집안이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과연 너를 떠났을까? 정훈은 아버지의 지혜로운 판단에 감탄했어요. 동시에 소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치료비는? 정훈이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 병철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믿고 따라와라. 한편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소영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소영에게 브랜드 옷과 가방을 사주며 극진히 대해주었어요.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소영이 민수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 민수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소영은 정훈과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백화점에서의 쇼핑, 그리고 여행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소영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소영아, 너 시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소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의 빌딩만 3채의 아파트도 여러 채, 재산이 100억은 넘는다던데. 친구의 말에 소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100억?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이병철 씨 맞지?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야. 친구의 확신에 찬 대답에 소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가난한 농부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재산을 놓쳤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어요. 급히 정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었어요. 소영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정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민수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이미 이혼했잖아. 민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소영은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던 민수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민수는 소영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있었어요. 결국 당신도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군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소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바랐는데 당신은 결국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네요. 민수의 말에 소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훈을 떠난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 때문이었다는 것을 민수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민수는 소영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버티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에 눈이 먼 속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당신이 남편을 버린 것도 결국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군요. 민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민수와의 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정훈도 잃고 큰 재산도 놓치고 민수마저 떠나버린 상황에서 소영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소영은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병철은 서울 최고의 암센터에 아들을 입원시키고 최신 치료법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훈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끝까지 함께할게. 병철의 격려에 정훈은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되찾았어요. 새로운 항암제와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정훈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어요. 정훈 씨,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담당 의사 최진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낸 결과인 것 같아요. 정훈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병철은 아들의 회복 소식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은숙도 정훈의 회복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정훈이가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철 형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은숙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영은 가끔 정훈의 소식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공통된 지인을 통해 정훈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 오빠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소영아,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미란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소영이 후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미란도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혼자 지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정훈과의 결혼 초기,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소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훈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시아버지의 검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1년 후 정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믿기 어려워할 정도의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훈 씨, 정말 축하드려요. 의사 최진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정훈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정훈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병철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아들아. 정훈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병철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건강도 되찾고 사업도 시작하게 된 정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병철은 아들에게 사업의 노하우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안목, 시장 분석 방법,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까지 모든 것이 정훈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어요. 아들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야. 병철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란다. 정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어요. 은숙은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네요. 은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병철과 은숙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외로웠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은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병철이 수줍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형님. 은숙이 기꺼이 응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훈은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훈이 다른 환자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저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정훈의 진심 어린 격려에 환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편 소영은 여전히 혼자 살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 오빠, 미안해요. 소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가끔 정훈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미란도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소영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미란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소영이 후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소영은 가끔 정훈과 시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따뜻한 봄날, 정훈과 병철, 그리고 은숙은 함께 식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정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병철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은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돈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사랑 덕분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훈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었어요. 병철과 은숙의 결혼식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모습은 정훈에게 큰 기쁨이었어요.